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이네요. 벌써 2024년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날이네요. 6월 한 달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뭐 2, 4분기를 비롯해서 2024년도의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제대한 날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2022년에 바로 월드컵의 그 결승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일본 동경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어제 6월 29일 날 우리가 6.29 얘기를 했지만은 어, 제2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 폐막일 하루 전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투죠. 큰. 그래서 이제 그 전투가 하는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월드컵과 어떤 그 연결이 있었을까? 감정적으로 말이죠. 예.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년 상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시작을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월드컵 폐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론 뭐 월드컵 개막 때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뭐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6월 29일 그 제2연평해전과 조금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 갖고서 월드컵 폐막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2002년 월드컵 3, 4위 결정전이 이제 있었죠. 대한민국과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라고 해서 튀르키예라고 이제 하는데 3, 4위 결정전은 대한민국, 즉 우리나라 대구에서 열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개최를 하면서 결승전을 일본에서 이제 개최한다라고 이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결승전은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열렸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팀은 그 터키를 이긴 브라질,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이긴 독일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경기를 다 한 결과 최종 성적은 이제 우승은 브라질이 했고 준우승은 독일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3위는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4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차지한 걸로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은 결정이 다 났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러한 순위, 즉 우리나라가 4위 올라간 그 순위, 너무 자조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애에는 다시 못 볼 순위 결정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한 것도 정말 그 대단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거기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지금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제 생에 다시 못 볼 순위 결정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 5월 31일 날 방송번호 664번으로 한일 월드컵 개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에 뭐 사실은 이 위 그 결승에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음, 하여튼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죠. 6월 29일 날, 그 해 바로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에 제2 연평해전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음, 바로 이제 6월 29일 전날 북한 괴뢰와 우리나라 서해안을 지키던 우리나라 해군의 충돌로 인명과 물자의 손상이 이제 초래가 됐죠. 이른바 제2연평해전인데 2002년 6월 29일 연평도군의 북방 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다. 참 정말 안타깝고 또 울분스러운 그런 그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방송번호 489번으로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드렸죠. 어, 더군다나 이제 어제 6.29 민주화 선언, 6.29 선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삼풍백화점도 이제 붕괴된 날이 바로 6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영상을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괴 경비정이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30분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습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기습이라는 게 좀 말은 멋있는데, 어, 뭐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뭐 전쟁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접근하는 적을 격퇴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전술상. 이거 뭐 6.25도 그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냥 뭐 포를 쏘고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거나 이렇게 그냥 옆에 와서 은근슬쩍 그냥 추운 데다가 갑자기 응? 총을 쏴대는 거 이거는 정말 비겁한 거죠. 예. 14번 볼까요? 북한군 북해군입니다. 선제 공격을 당한 우리나라 해군이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에 예인도 중 침몰하였고, 그러니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예인을 하면서 이제 그 배가 이제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이 연평 해전에서 정장을 포함한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인명 피해를 이제 입었습니다. 상당히 큰 피해죠. 네. 북한 계래군 해군 소속 등산곳 684호도 우리 해군의 반격으로 전투 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예인됐으며 이 해전으로 북계 해군 13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보다 피해가 더 크네요. 글쎄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고속정은 뭐 빠르고 또 엔진도 좋죠. 근데 이제 사실 이 국계군들의 그, 이 함정은 참 사실 그냥 그 고전적이고 구닥다리죠.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그때 당시 TV 화면에서 봤을 때 북계군의 등산고 684호가 우리 해군한테 반격을 당하고서 이제 도주를 하면서 뭐 엔진을 음, 뭐 완전히 풀로 가동을 했죠. 예? 그래갖고서 뭐 검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왔다는 게 그게 이 TV 화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제2연평해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 경비정 고속정들은 그런 연기 안 나오죠. 예? 연료도 깨끗한 걸 쓰지만은 연비도 좋기 때문에 그 구닥다리 배를 갖고 출력을 올리려니까 도망가느라고. 그러니까 음, 다시 자동차로 얘기하면 악셀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 다 밟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굉음을 내면서 불완전 연소된 연기가 그냥 음, 내뿜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도망간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육해공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 전투를 하기 위한 이 고속정이나 이런 그 전함들이 비교가 안 되죠. 예? 참 종이 호랑이입니다.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 그냥 후리로 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고 확대될까 봐 다들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때 또 조금 이상합니다. 뭐 그걸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당시 분위기 한번 볼까요? 참 그야말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가 들떠 있었고 정말 이거 그 와중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료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 제2연평해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 시 차단 기동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이후 차단 기동은 교전수 측에서 삭제가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해군이 교전 수칙에 따라 차단 기동으로 대응하던 참수리 고속정 357호를 향한 북해군 등산곳 684호의 지근거리 기습 함포 공격으로 시작되어 함포와 기관포를 주고받는 치열한 격전이었다. 네.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전군의 경계 강화령을 내리고 서산상공에서 초계 비행하던 KF-16 전투기 한 1개 편대를 NLL 인근 해상으로 긴급 파견해 확전에 대비를 했다. 그게 뭐 연평도 그 포탄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물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진짜 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자, 25번 볼까요? 청와대 또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갔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 경비정이 선제 기습 사격을 가하는 등 무력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 당국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라고 지시를 했다. 참, 뭐 그렇게 얘기할 수뿐이 없죠. 음, 명백한 정전 위반? 아마 정전 위반 지금 수만 건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수만 건 위반을 한 거예요. 그걸 놓고서 뭐 아유, 참.
자, 그리고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 4위전 경기를 시청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으며, 음, 그 참 전투가 벌어졌는데 3, 4위전 축구를 본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월드컵 폐막식 참석으로 해서 30일 일본을 방문하려던 일정도 다시 검토를 했다. 그러나 일정 취소가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 6월 30일 오전 일본으로 출발했다. 누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얘기죠. 음, 물론 뭐 이걸 놓고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25 때도 그렇고 아주 기가 상황을 이용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딱 일을 벌리는 겁니다. 아니 정정당당하게 싸우려면은 그런 세계적인 그 커다란 행사가 없을 때 하지. 정말 일본어 출국 전부 다 계획 잡아놓고 이제 뭐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를 쏘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참 진짜 어떻게 비겁한 얘기죠. 음,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뭐 그 군인들이 그런지 정말. 자, 논란을 볼까요? 교전 수칙에 보면은 기존에는 경고 방송,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이렇게 5단계가 이제 있었는데 경고 방송이라는 게 그거죠. 저쪽에서 NLL을 넘어오고 있어요. 우리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지 마라. 그리고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를 갖고 여기저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시위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단 기동은 배로다 밀어내는 거. 그 NLL 바깥으로. 그리고도 이제 서로 계속 밀고 땡기다 보면 이제 경고 사격을 하는 거고 그 경고 사격에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격파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적이 접근하는데 방송 그것도 시위를 하고 차단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차단 기동을 빼버렸네. 경고 방송과 시위 기동을 동시에 하면서 경고 사격을 하고 격파 사격. 그러니까 저 5단계를 지키면서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바로 포로 쏴버렸던 거예요. 참 정말. 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출국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정말 출국이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뭐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북한은 항상 기습적이고 뭔가 결심하기 애매한 상황을 만드느냐. 참 추잡한 그런 애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사한 또 부상한 병사들에 대한 또 장병들에 대한 그 보상 검토 논란 이것도 뭐 말이 많죠. 음, 어느 해인가 그 윤영아 정장의 어머니가 이게 국기 소행이 맞냐라고 현충원에서 참 음, 질문을 해야 하는 참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 정말 국가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국민들의 마음에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오늘은 6월 30일로 월드컵 폐막일인데 2002년 월드컵 폐막일인데 그 전날 있었던 제 연평해전과의 어떤 연관관계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ROTC 출신 초급 장교들이 2년 8개월의 현역 복무를 마치고 4년 8개월에 걸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소집 해제일이죠. 네, 소위 군에서 제대를 한 날입니다. 뭐 일 개인이 뭐 몇 명이 제대를 한 게 아니고 한 기수니까 뭐 몇천 명씩 이제 제대를 한 거죠, 장교가. 2년 8개월로 이제 현역 복무를 하지만은 총 4년 8개월이라는 얘기는 2년 동안 학생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요즘은 뭐 저희들 군사훈련 받는 거하고 조금 방식이 바뀐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2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군복을 입고 여러 가지 그 일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소집 해제일 제대하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좀 기뻤던 날이죠.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형과 형님과 동생이 있는 음, 집 앞에서 그냥 큰 소리로 이제 나 제대하고 돌아왔다고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989년 6월 30일 임수경이 탈남을 해서 김일성의 품에 안겼다가 통일의 꽃이라는 이름을 얻고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 넘어왔죠. 어찌됐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6월이 갑니다. 음, 6월 마무리,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성화의 7월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